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피그마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 번에 많은 기능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다면 오른쪽에 지금 무료 시작하기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요 섹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여러분의 계정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추가 계정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앱을 다운받든지 설정이나 테마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는 리센츠라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고요. 디자인 베이스 스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직접 드래프트를 만드는 공간이죠. 개인적인 시안이나 완성품이 아닌 임시 작업물을 저장하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무료 플랜 기준으로는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들 수가 있고 디자인 파일을 3개, 피그젠보드 파일을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Create New 클릭을 해서 디자인 파일부터 피그젠보드, 슬라이드 덱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무료 플랜이기 때문에 여기 팀즈 옆에 프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뷰 플랜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랜별 가격과 기능 제공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한다면 See All Features를 눌러보시면 아예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플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해서 공부하시는 입장이라면 스타터로 시작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변수의 모드라든지 라이브러리 기능을 다룰 때는 무료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능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을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션 플랜은 기업에서 주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제 강의는 프로페셔널 기준으로 제공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로 가주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커뮤니티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뮤니티로 넘어왔는데요. 커뮤니티 안에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나 플러그인, 아이콘셋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내려보시면 이런 디자인 리소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그잼 에셋이라든지 위젯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무거나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디자인 리소스에서 iOS 15 UI 킷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보고 이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 왼쪽에 오픈인 피그마를 눌러서 여러분의 드래프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된 파일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추가한 게 여기 보이죠. 여기 클릭을 해보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목록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센치라는 부분에서는 상단에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디자인 파일이랑 피그젠보드, 슬라이드 덱 이렇게 3개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파일이 있다면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파일부터 만들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빈 화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UX, UI 디자인 할 때 기본적인 툴입니다. 아트보드와 컴포넌트, 스타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할 수가 있는 우리가 주로 배울 영역이죠. 여기는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엔 피그젠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다르게 생겼죠? 이 피그젠보드는 디자인 파일처럼 시각적인 디자인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브레인스토밍과 협업을 위한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정리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AI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요. 아랫부분에 다양한 도구도 제공하고 있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템플릿 부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서 뭐 미팅에 관련된 템플릿도 있고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플로우 차트, 유저 전이 맵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유저 전이 맵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템플릿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직접 여러분이 작성할 기획안에 맞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ew Slide Deck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 PPT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려보면 템플릿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스타일의 템플릿이 들어가집니다. 이 슬라이드 덱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거나 공유를 위한 기능이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우리가 UX UI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라든지 아니면 시안 보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서를 일일이 피그마에서 이미지로 내보내서 파워포인트에 저장하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비화면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 조정들을 할 수 있고 추가 툴은 하단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라든지 도형 이런 것들, 도형이나 표 이런 것도 빠르게 넣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기존 PPT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다시 뒤로 돌아가 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지금은 무료 플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것은 데스크탑 앱을 열고 유료 계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임포트를 통해 여기에 .pig라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피그마 예제 파일에 들어오시면 피그마 2025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1번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이론만 다룬 영상에서는 예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인터페이스 파악하기 이 부분이죠. 여기에 제가 예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면 이런 반응형 웹 예제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스타일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 배워볼 예정이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여기 피그마 아이콘 있죠? 로고를 클릭하면 여기 파일부터 에디트, 뷰 이런 메뉴바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OS에 있는 이 위에 부분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은 미니마이즈 UI라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조금 UI를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를 다시 누르면 다시 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파일 이름이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파일명을 변경하실 수 있고 이 우측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의 히스토리라든지 내보내기, 복제, 이름 변경, 삭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따로 필요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파일이라는 부분에서 페이지가 있고 레이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에셋이라는 부분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캔버스 영역이죠. 캔버스 영역 하단에 도형들이 있는데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툴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툴도 있고요. 네모를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이 하단에 있습니다. 텍스트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간단하죠? 그리고 커멘트와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브 모드는 개발자 모드라는 건데요. 이것도 개발자 모드를 다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현재 이 파일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트 모드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을 해서 프레젠트를 하든지 프리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토타입 모드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파일을 공유할 때 쉐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에 대한 컬러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정 도형을 선택을 하면 해당 도형에 대한 이름과 여기 컴포넌트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건너뛰고요. 포지션에 대해서는 X좌표와 Y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레이아웃 부분에서는 현재 폭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100 by 100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율을 고정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비율 조정을 락을 걸게 되면 사이즈를 늘리고 줄여도 비율이 유지된 채로 커지고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생기고 나서 좀 좋아졌는데 어떨 때 좋은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피런스 영역에서는 눈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블렌드 모드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블렌드 모드는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투명도입니다. 오퍼시티죠. 50% 아니면 10%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코너 레디우스라 그래서 둥글기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0 정도만 둥글게 하겠다. 그러면 이 라운드 부분이 20 정도가 조정이 되죠.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꼭지점 부분에서 이런 레디우스 값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10씩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정방향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왼쪽 하단은 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스무딩이라 그래서 iOS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둥근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 부분이 이제 여기 채워지는 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추가하겠다. 그럼 플러스를 눌러서 스트로크에 대한 컬러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뭐 크기라든지 아니면 가운데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로크 세팅에 들어가서 솔리드를 대시로 해서 이런 점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클릭을 해서 특정 방향만 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이것도 꽤 유용하거든요. 만약에 위에 부분만 스트로크를 주겠다. 그러면 이런 UI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마치 디바이더나 세퍼레이터 같은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아래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커스텀 들어가서 위와 아랫부분에 각각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는 드롭 섀도우부터 이너 섀도우, 레이어 블러랑 백그라운드 블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내보내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런 도형과 다르게 텍스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섹션이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폰트를 예를 들어서 PT 산스로 변경할 수 있고요. 두께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폰트 사이즈죠. 폰트 사이즈와 행간. 행간은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퍼센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로 하겠다. 그럼 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엔터를 치시면 현재 20에 150%니까 30만큼 떨어지도록 제작이 됩니다. 여기는 자간인데 예를 들어 3픽셀 이렇게 하면 여기가 3픽셀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렬이고요. 정렬에 대한 부분들은 건너뛰고 여기 상세 옵션도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필요할 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특정 프레임 안에 있는 안쪽 요소를 선택할 때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편합니다. 완전 맨 안쪽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면 계속 더블클릭 해가면서 최하위까지 들어가도록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커맨드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맨 안쪽에 있는 요소가 한 번에 선택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토타입 탭을 누르면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챕터 2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훑어봤는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